자, 한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좋을까? 자, 도구 거기 양면보다 현을 걸어주면 돼요. 양쪽에 잡으시고 자, 좀 볼게요. 이쪽으로 보세요. 양무릎치기는 어디가 윗장이지? 여기 윗장이다. 이렇게. 양쪽 무릎 이쪽에 걸고 쭉 당깁니다. 자, 그 다음에 현 걸어줘. 그렇지. 네, 여기 고고지가 3, 4단. 그렇지. 신고 매듭이 됐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쭉 당겨요. 좋습니다. 약간 불안하면 한 두 번 더 해줘. 두세 번. 그 다음에 당겨볼게요. 자, 각공은 당길 때 항상 살짝 당겼다가 놓아보고 아까 현이 잘 떨어지는지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신고 매듭이 반대로 돼 있어서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다면 신고 매듭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됐으면 당겨볼게요. 살짝 당겼다가 자, 현이 잘 떨어지죠. 늘 쓰던 확이니까. 그리고 당겨보고 그죠? 이게 갖고 올리는 건 끝이에요. 걸고 올리는데 그때 내 왼손 쪽에 윗장이 오도록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궁 같은 경우에는 활이 이렇게 C자이기 때문에 보통 우궁 기준에서 이 왼쪽으로 줌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제어하고 대응할 수 있으려면 줌이 빠져나가는 쪽이 내 몸 쪽이어야 해요. 내가 미는 게 편하지 당기는 건 힘듭니다. 못한다고 봐야지. 자, 하기 전에 뭐 약간 이렇게 활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거는 뭐 조금 말려있는 활들을 하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말려있는 활을 이렇게 올리기는 좀 버거울 수 있으니까 양손으로 해서 눌렀다가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풀어주면 그런 활이 말려있던 것이 조금 벌어지거든요. 그때는 올리기가 조금 편해져요. 근데 이 활은 뭐 워낙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냥 올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손 쪽에 밑장입니다. 생각보다 무릎치기는 이 무릎 안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깊게 들어가요. 자, 이때 사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귀에도 걸고 입에다 물고 이거 하지 마. 보기 싫게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냥 가볍게 그냥 몸에다 걸쳐 놓고요. 자, 걸었죠? 쭉 당겨서 이렇게 얹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이 현이 꼬인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들어서 현을 걸고 잘 걸렸는지 한번 들었다가 반드시 놔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꽉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잘 걸렸는지 보고 됐으면 눌러주고 항상 내 왼쪽에 있는 밑장이 높아집니다. 한쪽 무릎치기는. 이래서 양무릎치기보다 한무릎치기가 불리해요. 도와줄 사람만 있다면 양무릎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양쪽 무릎치기가 아니 한무릎치기가 가능하고요. 됐으면 양발로 반드시 잡고 이 활이 반대로 돌아가는 성질을 잊어버리게 당겨줘야 돼요. 됐으면 이제 활을 당겨봐야 되겠지. 이 과정에서 너무 빨리 해서 생략된 게 있는데 아까 이렇게 무릎치기를 해서 이렇게 빨리 무릎에서 빼는 거는 초급자들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활의 윗장과 아랫장의 균형이 이렇게 잡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해운된 태평궁이 아닌 이상은 이것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릎에 좀 끼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때는 설령 뒤집어져도 활이
바닥으로 깔리면서 뒤집어지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칠 일도 없고 다치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활이 파손될 확률도 많이 떨어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빼서 보통 간혹 이렇게 하거든요. 빼자마자 뭐 도지개를 채워서 활을 올릴 때 도지개를 풀자마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활이 안정이 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활을 바닥에서 번쩍 든다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예요. 자, 아무튼 그런 행위가 끝나서 당겨볼게요. 자, 형이 현재는 떨어지지만 만작을 하고 나서도 잘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네. 몇 개월 안 썼는데도 뭐 활이 잘 떨어지죠. 불을 준 쪽은 현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뭐 분자운동이 활성화되니까 얘가 유연해질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다고 뭐 활의 성능이 실제로 얘하고 파운드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밸런스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좀 불안정해 보일 뿐이지 아무튼 이 활의 특성은 변하지 않으나 비주얼적인 차이가 나요. 자, 근데 왜 불을 주는 쪽이 높아지냐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윗장을 지금 교정을 할 거야. 근데 윗장을 교정하려고 하면 윗장에 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 보면 아랫장이 윗장보다 낮아요. 근데 윗장이 현재 높은데 윗장에다 불을 더 주게 되면 더 높이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랫장에다가 불을 먼저 줘서 교정이 아니라 윗장과 아랫장의 이런 현 높이를 어느 정도 교정을 한 다음에다 그 다음에 윗장에다가 불을 주고 교정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상하장의 밸런스가 크게 틀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정을 해야 되는 쪽이 윗장이지만 아랫장에다 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올렸을 때 아랫장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건 너무 좋은 상태예요. 우리 활은 아랫장이 조금 더 세야 돼요. 그래야 아랫장이 밀어주는 힘이 조금 더 세야만 활을 위로 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장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심지어 카본활도 아랫장이 더 낮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아랫장에 먼저 불을 한번 줄게요. 근데 이제 낮아진 쪽에 불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처음에 이제 오금을 기준으로 해서 3, 3이 그 다음에 여기 같은 오금과 이제 대림이라고 하죠. 대림 이쪽에다가 불만 살짝 줄 거예요. 밟지 않습니다. 불만 살짝 줄 거예요. 보세요. 자, 불을 주는데 이 불은 어느 정도 세기에 어떻게 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가면 좋은데 이 앞쪽에는 나무를 걷어내면 뭐가 붙어 있나요? 뭐가 붙어 있죠? 이 앞쪽에는 요 이제 뒤쪽이죠, 사실은. 활의 뒤쪽. 여기는 뭐가 붙어 있죠? 소힘줄이 있잖아요. 그치? 소힘줄은 고기잖아. 그쵸? 우리 손도 고기고. 그러면 이 불에 댔을 때 내가 뜨거워서 못 버틸 정도면 그 이상을 활을 가져다 대면 힘이 타요. 근데 생각보다 견디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서 내가 좀 뜨거워서 못 견딜 정도보다 약간 초과해서 불을 대도 돼. 대신 한 번에 불을 대겠다. 이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얇은 삼겹살을 구울 때도 한 서너 번 뒤집잖아. 그쵸? 불에 맞닿아 있는데도. 근데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불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불을 주고 손으로 만져보고 또 불을 주고 얘가 빨갛게 보여도 500W짜리라 출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별로 안 뜨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한 것 중에 그래서 활은 올렸을 때 얼만큼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한 달도 쓸 수 있어요. 대신 우리 카본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탄성이 줄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 가면 내가 이 활로 쐈을 때 화살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서 다시 힘이 붙을 수 있게 또 점화장에 넣거나 보관을 해줘야겠죠. 그쵸?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올리는 게 잘 익숙하지 않고 누가 이렇게 올려줬어. 그래서 그거 쓰는 게 너무 좋으면 뭐 한 사나흘 정도 아니면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쓰다가 또 내려놨다가 또 활이 충분히 또 활사름이 좋아서 이렇게 말려갖고 또 살아났으면 그때 또 올려서 또 며칠 쓰다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하더라도 활 전체의 인생으로 봤을 때, 활 생애로 봤을 때 활은 내려져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우리가 왜 자동차도 주차된 시간이 훨씬 더 긴 것처럼 훨씬 기니까 그 활에 대해서 야 활을 며칠 동안 올려놓고 그렇게 쓰면 활이 망가져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각공을 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낮아진 거를 일단은 맞출 거니까 이 밸런스 틀어진 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교정되는 거 보세요. 왜 오금이 휘어져 있는데 오금에다가 불을 주면 더 잘 휘어져서 밸런스를 빨리 잡을 것 같은데 왜 오금에다가 불을 안 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연히 오금에다가 주면 안 되지. 오금이 가장 많이 휘어져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인데 얘한테 불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얘가 계속 데미지를 얻으면서 그러면 계속 수명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 앞으로 각궁은 오금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활을 써야 돼요. 야구 선수들 딴 데 고장 안 나요. 팔꿈치 고장 나지. 늘 토미존 수술하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금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정말 안 뜨거워요. 이건 좀 커야 뜨거운데 안 뜨거워서 이렇게 오래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 나중에라도 각공하실 때 대보고 아 뜨거? 이 정도 타이밍을 기억해야 돼요. 높이, 타이밍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많이 틀어져 있었던 균형이 이제 잡혔죠. 그쵸? 이제 거의 비슷해. 그쵸? 이거를 완전히 내가 맞춰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조금 위험한 게 이게 불이 지금 이렇게 닿은 상태니까 서서히 조금씩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약간 모자랄 정도가 됐을 때 그만해줘야 돼. 넘치면 확 넘어가요. 우리가 왜 어떤 물건을 반을 자를 때 반을 정밀하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그 반을 자르는 걸 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잘라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건은 계속 양이 줄어들고 절반은 결국 맞추지 못하는 것처럼 넘치지 말고 약간 모자라게 하면 되죠. 과감하게 해야 될 때 있지. 교정을 해야 될 때 과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불을 댈 때는 항상 조심히 약간은 모자란 듯하게 대신 모자란 듯하게라는 얘기는 불을 미지근하게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을 과감하게 잘 되되 대신 정도를 약간 모자라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랫장이 이제 충분히 좀 높아졌다고 보여지면 윗장을 조금 교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윗보다 아랫보자는 우궁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깨가 중이고 팔꿈치가 오금이고 그 다음에 보자가 목이라고 손목이라고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야 돼.
팔을 비트는 것과 같아요. 팔을 비틀면 이렇게 비틀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틀어지죠. 비틀어지면 어디가 같이 돌아가? 이 팔뚝이 같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돌아가. 우리가 친구 장난친다고 팔을 빡 꺾으면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고자도 마찬가지예요. 고자를 비틀 때 실제로 고자를 이렇게 비틀어서 움직이는 구간이 여기 상상이 목소 구간이에요. 그래서 고자를 튼다라고 생각하면 이 목소 쪽부터 해서 여기 꼭지나 고자 이 약간 살짝 여기까지만 불을 주면 돼. 근데 흔히 잘못 알아서 고자를 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고자에다가만 불을 줘요. 고자는 여기 관절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고자는 이렇게 비틀어져요. 실제로 비틀어져요. 그래서 비틀어지는 구간에 불을 줘야만 올바른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교정이 되고 안 그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간혹 된다고 하더라도 팔은 큰 손상을 입게 되겠죠. 너무 많이 불을 주고 꺾어야 되니까. 자, 금방 차가워지지 않나요? 지금 추워서. 그게 지금 얘가 용량도 작은 건데 여기 지금 기온이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라서 네. 그래서 불을 조금 오래 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보온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이 빨리 날아가지 말고 안으로 열이 좀 침투하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불을 주고 나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을 둔 쪽이 아까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쥐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자 변형이 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을 좀 해소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쥐고 있는 거이기도 해요. 저도 처음에 활 받았을 때는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활이어가지고 이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까먹었어 이걸. 그게 처음에 교정을 하는 방법을 잘 배워서 초장에 이 아이의 버릇을 잘 잡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도지개를 채우는 방법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해봉된 활을 받아서 가공을 쉽게 시작하는 거에 대한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공을 시작할 때 알게 되는 뭐 도지개를 쓰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됨으로 해서 이제 할 줄 모르게 되는 그런 뭐 단점이라고까지는 뭐 하긴 좀 뭐한데 이제 그런 거라고 할까요? 자, 아까 살짝만 교정하면 되니까 이 정도에서 그치고 위아래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아랫장에 불을 조금 더 줘서 얘를 조금만 더 높게 해서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돼. 안 뒤집어져요. 그냥 이제 주변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조금만 돼서 윗장은 교정이 됐으니까. 근데 불을 댔는데 쉽게 이 활의 균형이 막 이렇게 막 변하지 않잖아요. 원래는 좋은 활은 불을 대는 그 즉시 막 이렇게 활이 이렇게 변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변형이 없냐? 아까 그 부재의 비율 때문에 그래요. 나무의 비율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에 둔감해. 그만큼 탄성이 없다는 거이기도 하죠. 많이 안 뜨거워요? 아니 활. 만져보고 싶죠? 네. 만져봐요. 자, 이 정도 불 됐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 뜨겁죠? 지금 손이 차가워요. 네, 따뜻해요. 요 따뜻한 것을 점진적으로 높여서 마지막에는 따끈해 까지만 가면 돼.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따끈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분들의 활들은 각이 보이지 않는다. 미이라 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만져봐.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더 뜨거워도 돼요. 요번에 살짝 밟을게요. 밟는 거 보여주려고. 그리고 밟았을 때 이렇게 하기보다 밟고 기다려줘야 돼.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데까지 조금 이완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도 안 하고 쭉 해서 숫자를 세고 기다려주잖아요.
교정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상하장의 균형도 잘 맞고 요거 하는 동안 윗장도 좀 식었을 거예요. 충분히 식었으니까 다시 한번 당겨서 윗장이 현이 잘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 뒤에서 하시면요. 자, 당겨서 힘주고 잘 떨어지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 좀 오래 걸렸는데 이거 약하고 지금 바깥이라서 조금 그래서 오래 걸린 거고 사실상은 정 안에서 실내에서 하면 금방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활이 금방 식기 때문에 뭐 이제 잠깐 밖에 내놓으면 활이 금방 차가워지거든요.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